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예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월 2일자 2차 전지 산업 보고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하나증권 자료이고요. 약 40여 페이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글로벌하게 연평균 17%씩 성장할 예정인데 특히 그 중에서 미국 시장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그 대륙 특징상 중대형차 수요가 더욱더 커질 전망이고, 따라서 배터리 용량이 더욱더 증대돼야 할 필요가 있고 충전 속도 역시 향상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배터리 용량 밀도 증대가 필수적인데, 양극재는 이미 80%까지 니켈 함량을 높여와서 그쪽 부분에서 효율성을 더욱 키우기보다는 다른 소재 사용이 필수적이고, 이때 이 보고서에서 유력하게 전망하는 소재가 바로 실리콘 음극재와 CNT 도전재 입니다. 관련 기업 탑픽 3로 그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그리고 제이오 기업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개별 기업까지는 이 보고서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풀 보고서는 영상 하단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 기업 정보까지 얻고 싶으신 분들은 그 보고서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그 2차 전지 또 전기차 관련된 그 자료들을 좀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보고서는 더 좋은 배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채용, 여기서의 더 많은 채용은 소재 단위고요. 그 소재 성장에서 가장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실리콘 음극재랑 CNT 조전재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런 전망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전기차 시장이 성장성이 가장 높다는 부분 살펴보죠. 먼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 자료는 2022년 말 글로벌 EV 침투율입니다. 글로벌하게는 13%가량 침투되어 있고요. 중국은 약 25%, 유럽은 17%, 미국은 7.2%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투율만 따져봤을 때도 미국이 성장할 룸이 훨씬 더 큰 거죠. 물론 2022년 말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약 거의 30%에도 육박한다고 하고요.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존 전기차 침투율 자체에서도 미국은 좀 낮지만, 문제는 보조금 지급 현황이 국가별로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이 하나증권 보고서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일조를 하는 게 보조금이다라고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다른 유럽이나 중국은 보조금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는 2021년 9,000유로였다가 연이 지날수록 계속 축소될 예정이고요. 또 폐지할 계획이 2026년에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를 했고, 프랑스 역시 축소할 국면, 중국 역시 축소하다가 2023년에 조금은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미국만이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뭐 많이 아시겠지만 IRA 법안 하에 광물 조건이 맞춰질 경우에 3,750달러까지, 또 그 조립이 어디서 됐느냐, 부품 공정이 어디서 됐느냐까지의 조건이 맞춰질 경우 또 에디셔널하게 3,750달러까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내 전기차 가격은 평균 8,100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반면에 내연기관차 평균 가격은 6,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 갭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 성장성에 이 보조금이 훨씬 더 크게 미국 같은 경우 일조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부채 한도 상향에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계속 싸워오다가 적극 이제 합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가장 많이 논의가 됐던 게 이 IRA 법안 보조금 축소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우려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주요 자동차 시장 중에서 미국의 성장률이 가장 가파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글로벌하게 17% 연평균 성장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 대비 예를 들어서 유럽은 16%, 중국 11%, 다른 기타 지역 23% 성장 대비 미국이 가장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가파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배터리 수요 역시 미국이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웠던 점은 바로 미국의 중대형차 수요 부분입니다. 미국은 일반 승용차 비중이 20-30%에 불과하고 중대형 또 트럭이나 SUV 비중이 7-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연도별 판매 비중 한번 살펴보시면 이 진한 녹색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승용차 세단이고 이 연한 녹색이 CUV라고 해서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어클입니다. SUV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트럭 비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형차 수요가 강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 자동차들은 자동차 그 기업들은 전기차 출시 계획에서도 역시 이쪽 부분에 힘을 싣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내려가고 있고 GM은 GMC 해머, 포드도 F150 라이트닝 같은 그런 전기차 등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형차에 적합한 배터리 공급이 필요해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역별 대당 배터리 탑재 용량 추이 그래프도 있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진한 녹색이 미국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회색이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까지는 오히려 미국보다 좀 앞서 있다가 좀 주춤해진 경향이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배터리 대당 배터리 탑재 그 용량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의 그 배터리 니즈는 고용량 그리고 충전 속도 향상에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대륙이 아무래도 넓고 장거리 주행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형 전기차의 장거리 주행을 가능케 하려면 고용량 배터리가 필수적이고 배터리 용량이 커질수록 충전 속도 단축에 대한 니즈 역시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회 주유시 내연기관차 평균 주행거리가 670km인 상황에서 여전히 전기차의 경우에는 아직 뭐 길어야 400km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그 밀도 증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배터리 용량 밀도 향상에 있어서 차세대 소재 개발을 통한 부분이 필수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 그 실리콘 응급제이냐 또 CNT냐라는 부분도 보고서에선 자세히 나와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양극재 위주로 계속 발전을 시켜 왔었잖아요. 그래서 양극재 용량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니켈 함량을 증가를 하면서 지금은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니켈 함량을 80% 이상 담고 있는 그런 양극재 개발까지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좀 세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용량 밀도 상승에 대한 유한성. 그래서 용량 밀도를 무한정 뭐 100%까지 끝없이 상승시키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충전 시간에 제약이 있다는 점, 또 안정성이 저하에 따른 배터리 수명 단축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이 보고서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용량 밀도 부분을 보면 최종 배터리 용량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욱더 이거 이상 증가를 시킨다고 했을 때 무게 증가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무게를 또 감소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상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 밀도의 상승에 대한 유한성이 양재 부분에서는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꼽고 있고요. 충전 시간 제약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 충전 인프라 구축이 미국 같은 경우는 더딜 수밖에 워낙 대륙이 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구축 후에도 핸드폰 충전기와 같이 100% 보급률을 갖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핸드폰처럼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당 충전하는 그 시간을 낮추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예를 들고 있고 양극재 탑재를 통한 배터리 용가가 증가가 될 경우에는 그 증가된 용량만큼 충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뒤에서 말씀드린 실리콘 응체보다는 좀 제약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안정성이 현재로서는 가파르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 과정에서 안정성 부분이 따르는 위험성이고 또 그에 따른 양극재 수명 단축도 불가피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보고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대체로 이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실리콘 음극재의 경우에는 두 가지 특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리튬 저장 능력이 좋다. 그리고 작동 전이가 낮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그 리튬 저장 능력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리튬 수용 능력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높은 용량 밀도를 가질 수 있다. 즉 소량만 사용을 해도 높은 배터리 용량 밀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게 증가는 크게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게 증가 없이 배터리 용량을 좀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작동 전위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전압은 양극재, 음극재 전위의 차이로 결정되는데 전압 강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낮은 작동 전위 음극재는 필수적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리콘 음극재의 경우에는 그 부피가 팽창할 시에 이제 안정성에 위험이 따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팽창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작용 등을 또 덴트라이트 같은 부분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바로 CNT 도전제다라고 해서 실리콘 음극재와 CNT 도전제를 한꺼번에 같이 좀 여기 보고서에서는 전망이 좋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극재 시장 전망 데이터도 그 보고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양극재 대비해서 아직 절대 규모는 낮습니다만 음극재 시장 역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양극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 109.3만 톤, 연평균 51% 성장한 반면에 음극재 시장은 39만 4만 톤으로 연평균 49% 성장했는데 이게 이제 향후 더욱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아직 실리콘 음극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뭐 1. 몇 %밖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향후 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좀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각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올해부터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4680 양산을 시작으로 실리콘 함량을 5%에서 7에서 10%까지 무려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향후 얼티엄 셀즈에도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할 전망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 뭐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SKC 관련해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기업이 연도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실리콘 음극재 기업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개별 기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보고서 꼭 참고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실리콘 음극재 시장 규모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음극재 시장 규모였고 여기서 이제 글로벌 실리콘 음극재 시장 규모는 2032년까지 연평균 5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미국 시장 규모가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뭐 양극재가 크게 성장을 했었고 음극재 특히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연평균 이런 성장률을 따지면 향후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아직 절대치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고 이 보고서의 핵심은 실리콘 음극재의 향후 성장률이 매우 클 것이다 라고 본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CNT 탄소 나노 튜브 부분 좀 정리드리면 실리콘 음극재 부피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코팅 목적으로 쓰이는 소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리콘 음극재 소재가 많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CNT 탄소 나노튜브 수요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2년 1.9억 달러에서 2032년 132.2억 달러로 약 연평균 53%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 보고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그 박순혁 이사의 K 레볼루션 책 정리해드리면서 그 나노 신소재 기업 부분 내용 출처 밝히면서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수요가 2025년 될수록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미국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제가 관련돼서 이 부분 정리해드린 내용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나노신 소재는 CNT 도전지 기술을 갖고 있고, 음극재, 실리콘 함량이 높아지면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에너지密도가 향상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 덴트라이트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덴트라이트라는 현상을 생기면 이제 리튬 음극, 양극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게 이제 CNT 탄소 나노튜브 도전지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양극재용 다중벽이 있고 단일벽이 있는데, 이제 단일벽이 훨씬 더 좋은 건데, 이제 단일벽 CNT는 현재로서는 나노신 소재가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전 영상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고서에는 이제 뒷단에 이제 세 개의 기업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나노신 소재,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제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또 개별 기업으로 좀 분석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개별 기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고서 좀 다운 받으셔서 좀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이 개별 기업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